지난 시간엔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드름의 관리 및 시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의 인생사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들을 나열해보면 여드름 압출, 스케일링, 염증 주사, PDT, 시너지 멀티플렉스, 여드름 레이저, 아그네스 같은 유명한 치료들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알라딘 필을 포함한 다양한 필링들이 존재합니다. 또 지금도 여드름에 좋다고 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은 모공이 막힌 상태에서 피지선에 나오는 피지가 모공 안에 쌓이는 형태입니다. 이미 내 몸을 떠난 피지가 피부 안에 갇혀있는 상태인 거죠. 이미 내 몸을 떠났기 때문에 약물에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건 피부 밖에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없어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일종의 피부에 박혀있는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하나 꼼꼼히 짜내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혼자 짤 경우 잘 짜지면 너무 좋겠지만 잘못 짜질 경우 피부 밑으로 펴지면서 염증이 더 커지기 때문에 흉터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여드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 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드름의 기본적인 문제가 모공이 막히는 것이죠. 모공이 막히는 원인은 피지 자체가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딱딱해서일 수도 있지만 모공 근처에 각질이 떨어지지 못하고 모공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각질을 제거해주면 막힌 모공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의 발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여드름 스케일링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GA, 제스나 필링이며 이 이외에도 알라딘 필링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세균에 감염이 되어 염증이 심하게 발생한 구진성 병변 혹은 낭통성 병변의 경우 쉽게 없어지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데요. 이때 병원에서 주사를 한 방 맞게 되면 빠르게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방치해서 키우게 되면 흉터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 들어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짤막하게 한번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발생의 기본적인 원인은 피지선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피지가 모공에 쌓여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때문에 피지의 분비량을 줄여주면 여드름의 발생 및 재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피지의 분비량은 피지선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 레이저 및 PDT 시술로 피지선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레이저의 경우 레이저 파장이 피부보다는 지방에 더욱 에너지가 먹히게 됩니다. 즉 레이저 조사 시 에너지가 피부보다는 지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피지선에 먹히게 되어서 피지선이 파괴되어 피지의 분비량을 줄이게 됩니다. 피지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여드름의 발생을 줄여주게 되고 염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전반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의 예방적 치료로서도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PDT는 특정 화학 물질을 얼굴에 도포한 후 얼굴을 빛으로부터 차단하여 3-40분 정도 유지를 시키면 화학 물질이 모공을 타고 피지선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세안을 통해 피부 표면의 화학 물질을 닦아낸 후 특정 파장의 빛 혹은 레이저를 쏘이면 피지선에 축적된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피지선을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역시 피지의 분비량을 줄이며 염증을 가라앉혀 여드름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효과를 줍니다. 아그넥스 역시 모공 속의 피지선을 파괴해 피지의 분비를 줄여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는 일반적인 여드름 레이저나 PDT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일부 흉터의 발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얼굴 전체적인 치료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여드름을 치료한 후에 이마 혹은 턱 등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부위가 있을 경우 국소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군인같이 병원에 자주 올 수 없어 빠른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원하실 경우 아그네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은 여드름이 있는 모공 하나하나를 바늘로 찌른 후에 바늘 끝에서만 열을 발생시켜 직접적으로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열에 의한 흉터 가능성과 얼굴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 환자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여드름 발생 후 남아있는 붉은 자국일 것입니다. 붉은 자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드름이 또 생기면서 붉은 자국이 계속 지속되게 되고 자국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 여드름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붉은 자국의 경우 가급적 빨리 없애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붉은 자국은 여드름의 염증 발생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나타낸 소견입니다. 시너지 멀티플렉스의 경우 정상 피부는 손상을 적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여드름의 자국 및 홍조를 빠르게 치료해줄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초기 여드름 흉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치료입니다. 여드름은 다양한 병변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즉, 한 가지 치료만으로 치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여드름 상태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잘 섞어서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환자분께서는 꼭 원장님께 얼굴 상태를 진찰 받으시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으신 후에 믿으실 만한 원장님께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상담실장님과 대충 상담 받으신 후에 치료받으시는 실수는 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드름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드름은 완치가 어려운 병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도대체 모공이 왜 막히고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락교TV 이승규 원장이었습니다.